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료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조선생입니다. LH 직원 다주택자 승진 제한, 전현직 사적 모임 금지,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27일 LH혁신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신고, 등록 시스템 조기 구축, 투기 차단을 위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도입, 비리 의혹이 있었던 매입 임대주택 매입 제한 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 소유주택에서 퇴직 직원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각종 유착 비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전 현직 임직원의 사적 모임 원천적 금지, 투기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직기강의 청렴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정보를 적극 활용한 토지 투기 사태인데, 실거주용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구입이 아닌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구입 시에는 승진을 제한한다, 이런 건 왜 발표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LH만 특별히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하자는 플레이죠? 아니, 토지 싸게 사서 농작물, 나무 심고 보상금 맥시멈으로 타내니 작금의 사태, LH 해체 수준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토지 투기에 관해서는, 아니 토지 구입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집 짓기 위해서가 아닌 토지 구입 자체만 시도하더라도 강력한 내부 처벌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네요. 사적 모임 금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의 사태랑 동일한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톡방도 제한하실 거예요? 내부 고발자 양성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분들 보호해줄 자신은 있습니까? 의혹을 털고 새 출발하겠다고 하면 초강수 대책을 내놓는 게 정상적인 거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꿀이라고 한 2년차 직원 해고하면서까지 물타기 할 게 아니고요, 진실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고요. 금감원 직원들도 주식 투자 제한이 있듯이 LH도 당연히 토지 투자, 아니 토지 매수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성적인 겁니다. 그들에게 집행된 토지 보상금이 나날이 높아지는 아파트 분양가에 모두 녹아 있으니, 그동안 평범한 서민들은 분양가가 높으면 그것이 건설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했지, 지금까지 토지 투기 목적인 그들이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내가 치른 그 분양 대금에 모두 포함되었을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죠. 폭락이들은 건설사가 폭리에 취한 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점 이제는 아실 겁니다. 왜 폭락이들은 그동안 토지 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건설사만 깎겠습니까? 첫 번째, 아는 게 없다. 두 번째, 유착관계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한정하는 세제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결론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은 2008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율이 크기에 당연히 상향되어야 했죠. 종부세 또한 부유세 취지에 맞게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한 특위는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비율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LTV 우대 비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고, 우대 요건은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1억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대 적용이 되는 주택 가격의 기준은 투기 과열 지역은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조정 지역의 경우 5억에서 8억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대출은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30 중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고소득 의사들도 지금 벼락거지가 된 현실입니다. 집을 사지 못해서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마치 선심 쓰듯이 대출 더 해줄게 라고 하는데, 지금 월 소득으로는 대출 갚기가 아슬아슬한 사람들이라면 금리 올라가면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다른 분들과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혼인율과 출산율 상승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목표로 말이죠. 혼인율과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신혼부부 1자녀, 2자녀, 다자녀 등 국가 예산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장기 고정 저금리로 혜택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늘린다 해서 출산율 올라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혼인을 한다면 내가 아파트 살 수 있도록 대출 혜택이 더 늘어나고, 자녀를 출산한다면 마치 전기요금 감면해 주는 것처럼 이자는 줄어들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은 더 늘어나고, 게다가 다자녀를 출산한다면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아마 부동산이 대한민국 인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이요? 2+2 그래봤자 겨우 4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구 성장 기조에 발맞춰주는 세대에게는 내 집을 실제로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부여한다면 아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 말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주도로요. 자,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6대 광역시 중에서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집값 폭락할 거라는 믿음이 5월 28일, 29일, 30일, 31일까지 지속되었으나 6월 1일 이후 그들의 믿음은 깨지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부디 제발 이제는 돌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폭락이한테 11조 좀 그만 바치세요. 제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